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들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서 정말 학술대회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미술관 박물관 학예실장 김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긴 했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실내에서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5개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특성상 지연이 되면 안 됐는데요. 발표 시간은 40분입니다.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이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마지막에 종합토론에서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저희 동국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고 또 이사지왕릉에서 신라금관이 출토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한 해를 기념해서 학술대회를 마련했습니다. 고대 금관의 종주국으로서 또 많은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보문복지재단 정영원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벌써 올 희중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개도 많이 끼고 날씨도 안 좋지만 우리 동국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행사인 한국금관 발견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국박물관은 작년 12월 11일 고조선에서 조선까지 민족의 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공민왕의 금잔을 비롯하여 국내에 최초로 공개되는 목각탱화인 아미타 열애부를 전시하고 있으며 또 상설 전시로는 동행 꼭두를 만나다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의병이나 독립관계 자료를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남북 6차, 7차 공동 발굴을 했던 개성 만월대 유물인 고려시대 와당이나 치미, 잡상, 전돌 약 한 1000여 가지를 전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동국미술관은 작년 11월 13일 동국 빛이 내린다라는 미디어 아트전을 시작으로 생활 속의 폐품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예술놀이를 기획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아트 20일 전시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어제 19일자로 동양의 피카소, 한국의 고고라는 비운의 천재화가 석현 박은용 선생의 전원에 산다라는 주제로 유물과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수채화가인 배동신 선생의 수채화를 비롯하여 김환기 선생의 드로잉을 비롯한 유명 작가들의 드로잉전도 기획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억의 이발소 그림전도 기획 전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금관 최초 발견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금관은 10개이며 이 중에 6개가 신라 금관이고 가야 금관은 3개, 그리고
유일한 고구려 금관은 우리 동국박물관에서 한 달간 전시하고 있는 금관이 되겠습니다. 신라 금관 6개는 신라가 황금의 나라라고 할 만큼 금으로 장식을 많이 했다 합니다. 진골 집도 금 장식이 들어갔고 개나 원숭이 목걸이도 금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금관 중에 6개 중에 1921년 가장 먼저 발견되고 그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금관청 금관이 있습니다. 이 금관은 1921년 경주 노살리 봉황대 부근에서 박문환 씨가 주막을 경영하다가 아마 왕릉이 있어서 발복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걸 확장을 하다가 금관의 부속품인 고국 등이 나와가지고 그걸 지나가던 일본 순사 미야케 요산이 보고 상부에 보고하면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대서방 주인을 하는 모로가 히데오나 또 경주 보통학교 교장인 오사카를 중심으로 불과 한 3, 4일 만에 발굴을 마쳐가지고 지금까지 어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금영청 금관 그리고 서봉청 금관이 발굴이 됐고, 우리 정부 하에서 천마청 금관 그리고 박람대청 도굴돼서 다시 찾아온 교동 금관이 있습니다. 과야 금관으로는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아주 애지중지했다는 고령에서 출토된 걸로 추정되는 고령 금관이 있고, 또 일제시대 때 오쿠라가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지금은 동경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는 장령에서 발굴된 걸로 추정되는 오쿠라 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림 박물관에 호림 금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시를 하고 있는 고구려 금관은 평양 강서 쪽에서 발굴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고물상인 니시하라가 가지고 있다가 한국인이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관은 여러분들도 보신 것과 같이 화려한 불꽃 문양입니다. 고구려 민족의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화형 세움 장식하고 비슷하다고 백제 금관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무령왕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올해가 금관청 발굴 100주년이며 1971년 우리 정부 하에서 무령왕릉 발굴 또 50년이 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잘못된 발굴, 무모한 발굴이 되었습니다. 무령왕릉 발굴은 우리 정부 주도하에 중앙박물관장인 김원용 박사가 주도를 했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용 관장 나중에 후일담은 그때는 뭐 귀신이 씌었는 모양이더라고 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머리가 한 2번 돌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참사는 없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도 안 좋고
또 바쁘실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오늘 행사를 기획하신 김두현 동국박물관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피장자의 선물, 그 다음에 신을 위한 선물, 장례식에 남은 용기나 재물, 음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염된 물품에 대한 폐기, 고민의 물품의 폐기가 있고, 시체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또 그 피장자를 잊기 위한 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러한 의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게 이제 부장품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이제 앞서 거듭 말씀드린 이제 추정 금동관의 실체에 대한 논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인근의 나주 보감리 고분군 3호분 구륙석실과 비교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3호분 구륙석실 같은 경우에서도 금동 신발이 확인되나 관을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매장 시설의 구조도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유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관이 출토된 고분의 동반 유물을 분석하여 관이 부장된 고분들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사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은 역시나 고분들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었고 부장품이 남아있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고에서는 유물의 출토 유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나주 보감리 정총 고분을 이제 정리하면 동일한 분구에서 석실 3기, 석각 7기, 온간 6기, 옥간 1기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1호 석실은 이제 평형식 석실이며 현실 내부에 3명이 매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관대 시설과 주변에 목관과 연관된 관목들이 확인된 점입니다. 네, 이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목관 1에서는 인골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골도 확인이 되었는데 그 여성의 인골의 그 하반신에 다른 여성의 또 머리뼈와 턱뼈가 확인되었습니다. 금동 신발의 주인공으로 생각되는 목관섬의 피장자의 머리뼈와 턱뼈로 연구소에서는 추정하고 있고 연구소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금동 신발 내부에 발뼈가 확인되었는데 10여 개의 파리 번데기 껍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파리 번데기는 이제 형태상 보았을 때 금동 신발을 착용 후
5.5일에서 6.5일 이상 노출된 후 석실 내부에 매장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매장 전 의뢰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증거로, 과학적인 증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나주 보감리 정촌 고분의 위치입니다. 바로 300m 떨어진 지점에 보감리 고분군 3호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1호 석실의 위치는 다음과 같고, 금동 신발과 추정 금동관 편이 확인된 위치는 현실 내부에서 확인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목간 1, 목간 2, 목간 3으로 규정한 피장자의 위치에서 금동 신발은 피장자의 다리 쪽에, 그리고 추정 금동관 편은 약간 떨어져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1m 정도 떨어졌는데 내부에 습기가 가득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 모래층이 좀 있는 것으로 보아 내부에 들어간 그 물로 인해서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동관 편이 위치가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주 보감리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출토된 주요 금속 공예품입니다. 금동 신발이 있고 이제 금 귀고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식칼 같은 경우에서는 자도와 모도가 세트로 이루어진 모자도입니다. 그 모자도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신라권에서 이제 확인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이제 화살통 장식이 있는데, 이 화살통 장식은 화살통의 그 통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밥판부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 장식하고 있는 장식입니다. 목간일의 이제 추정 인골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목간일 피장자 관련된 인골이 있고, 그 대퇴골 또 다리 부분에 이 다음과 같은 또 두개골이 또 하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개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목간일과 전혀 관계가 없고, 다른 곳에서 이제 유입된 사례로 주로 이제 목간 3의 피장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간 3 피장자의 인골을 이제 3D 모델링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성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의의 주요 핵심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금동신발 내부의 발뼈입니다. 내부에 다음과 같이 발뼈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뼈 주변에는 이제 파리 번데기들이 확인이 되었고, 이 파리 번데기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1호 석실 추적 금동관 편입니다. 아까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19개의 작은 편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오브라 컬렉션 중에서 정경산도 출토품으로 생각되는 금동과가 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사함이라 하면 이제 세움 장식에 보이고 있는 장식 기법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연관성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투공이 있는데, 그 앞서 본 금동관의 그 관태 부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투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동관이 과연 이제 관태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안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복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복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일본 오보산의 금동관입니다.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유물인데, 금동관이 이제 관태 부분과 세움 장식, 그 다음 십자형 뇌관, 그리고 이제 그 복발 부분으로 생각되는 이런 투구 형태는 아마도 원래 유기질로 된 그 모자를 이제 금동 젠질로 표현한 관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았을 때 그 정천고분 추정 금동관 편에서도 미상의 구멍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멍의 용도는 내부에 유기물로 된 모자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으로 이제 추정을 하였고, 금동관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금동관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크게 있습니다. 앞서 거듭 말했듯이 추정 금동관 편은 소량이고 복원 결과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서는 마흔백제권, 가야권의 대관에 있어서 그 형태와 장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관도 있을 것으로 일단 단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비교 사례는 고창 봉동리 고분고 1호분 4호 석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금동
신발이 이제 유명한 금동 신발이 확인되었는데 관으로 상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미미합니다. 확인된 자료들은 유리구슬이 부착된 잎사귀 형태의 장식과 영락 등이 확인되었을 뿐 이를 이제 관으로 상정하는 선생님이 있고 관으로 상정하기 보기에는 어려운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창 봉동리 고분군과 정천 고분군은 서로 비교 가능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금동 신발의 존재로 봐 아마도 이제 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 나주 보감리 사무봉 구류석실에서 금동 신발이 확인되나 관은 부장되지 않았습니다. 구류석실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로 금속 제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양상은 이제 정천고분 1호분 석실의 출토 유무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과 금동 신발은 동반하지 않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앞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자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설을 이제 설정하였는데 나주 보감리 정천고분 1호 석실에 만약에 관을 부장되었다면 당시 관을 부장한 삼국시들 고분들의 부장품들과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을 포함한 부장품의 종류의 유행은 역시 앞서 소개하시피 5에서 6세기 축조된 상위 계층들 고분들 사이에 공유했던 관념과 사상의 영향의 결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관의 부장 경향과 동반하는 유물의 성격을 비교한다면 관을 중심으로 하는 부장 체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분석 대상은 이제 대관 또는 관식이 그리고 모관이 출토되는 102개의 유고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신발만 출토되는 유구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 관과 신발이 동반되는 유구는 20개소의 정도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단일 단일 고분에만 이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교 사례도 좀 적합하지 않고 우연적인 사례가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사례로 좀 정리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단일 고분에 관과 신발이 부장된 유구가 여러 곳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일 고분에서 여러 개의 관과 신발이 부장된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는 우연적인 결과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품에 대한 종류는 이제 동반하는 유물의 출토 확률을 이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 출토 사례를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분군은 이제 특정 집단에 의해 조형된 고분들이 밀집된 경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관의 부장은 수장 혹은 장례 주관자 또는 집단의 의도와 선택이 개입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A입니다. 마한 백제권에서는 공주 수천리 고분과 서산 부장리 고분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기는 4세기 중후요까지 볼 수 있고 5세기 전엽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야권에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합청 옥종 고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5세기 2, 4분기에서 6세기 3, 4분기까지로 이제 편년되고 있는데 최근 하만 마리산 정확한 확인은 마리산에서 금동관이 5세기 초에 확인됨에 따라서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식과 대관, 무관이 확인되고 신발이 일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라권 같은 경우에서는 경주를 우선 제외를 하고 경산 임당 조영 고분군과 의성 금성산 고분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기는 5세기 1, 4분기에서부터 6세기 1, 4분기까지 관찰이 되고 있고 대관, 관식, 유기물 모자가 확인되고 있고 신발만, 부장만 사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주 수천리 고분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모관과 신발이 같이 출토되는 사례가 있고 또 신발만 확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양상은 서산 부장리 유장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관찰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신발과 모관이 같이 부장되는 양상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야 지역의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신발을 제외한 관과 관련된 제품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그 형태가 균일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합천 옥종 고분군에서도 확인됩니다. 작은 편이지만
독특한 개성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신발도 여기서는 일단 우선 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1호 단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상 임당 조영고분군 같은 경우에서도 임당 고분군과 조영 고분군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출토된 유물에 있어서도 그 대간의 형식상에서는 이제 균일함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관과 관식이 부장되는 경우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 다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또 관식만 부장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당 2호분 북주각에서는 유기물 모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기에 들어서야 이제 조영 2-2-2호 부각에서 신발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의성 탐리, 지금은 이제 의성 금성산 고분군 일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칙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신발은 상기에 이르는 좀 늦은 시기에 부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 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상으로 할 때는 역시 경주 지역에서 유물들이 관이 부장된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북본과 금관총, 그 다음에 천마총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별로 편견이 좀 갈리기 때문에 그 연대차는 이제 너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이 부장되는 고분들의 하하는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마흔백제권 같은 경우에서는 익산 입전이 1호분이 이제 다량의 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경주 B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관들이 이제 부장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좀 주목하는 점은 저는 백화수피제 모자가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제 이후에 이어질 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한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피장자가 착용한 관은 의관용으로 제작된 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금관 같은 경우에서는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매우 연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금동관을 생전에 사용하였고 금관은 이제 매장 당시 착용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았을 때 생전에 사용했던 관들은 이제 부장품 수납부에 매납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요 사례는 황남대총 남분이 사례입니다. 보시면 관이 하나 있고 나머지 관들은 다음과 같은 부장품이 몰려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동모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후에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흔백제권 금동관과 좀 다르게 관식을 고정하는 부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관과 관식이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는 이제 백화수피제 모자하고도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백화수피제 모자입니다. 이제 유물이 연약한 구조이고 대부분 썩어서 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주제로 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 부부총 같은 경우는 경주 쪽샘지구 2-41호분에는 관식을 꼽을 수 있는 부위가 직접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황남대총 부분에서는 영락이 달린 유기물 모자가 확인되었고 양산 부부총에서는 여성도 관식을 끼운 모자를 착용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백화수피제 모자 외부에 금동모관을 씌우는 경우가 확인이 됩니다. 또 제가 주목한 점 하나는 금동신발과 이런 유기물 모자가 공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동신발만 부장된 경우에는 유기물 모자가 부장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국시대에 출토되고 있는 고분들의 주요한 특징은 유기물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료를 남아있는 극소수의 자료를 참고해서 복원을 하거나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입니다. 양산 부부총 같은 경우에서는 관식과 모관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장자 같은 경우에서도 다음과 같이 관식이 꼽혀진 유기물 모자를 씌우고 매장했다는 증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남대총 북부에 영락이 달린 백화수피제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군관총과 서산 부장리 고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서산 부장리 5-1호분 같은 경우에서는 금동모관 내부에 그 백화수피제 모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경주 군관총의 이 모관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내부에 유기물 모자가 올려 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매우 연약한 구조로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내부에 유기물 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좀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경주 쪽샘지구 2-41호분입니다. 모자에 관식이 3점 이상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유기물 모자 같은 경우도 대단히 모관에 준하는 화려함을 갖추고 있는 사례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 입점리 고분군입니다. 불행히도 긴급 수습조사에 그쳐서 관이 어떤 식으로 부장됐는지 기록이 좀 불분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유물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모리미츠 토시히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관 1점과 아래와 같이 1점과 그 다음에 대관 3점으로 이제 복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본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는 이번에 한평 신덕고문에서도 공개가 된 광대 이산식 방 같은 경우로 복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역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유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역시 판형의 금동 장시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 장시편이 있는데 이런 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유기물 모자가 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분석 두 번째입니다. 동만 유물의 출토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장품 종류를 이제 복식, 현재 유기물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금속류와 옥류로 분류하였고 그릇과 토기 등의 토기 혹은 철제로 만든 그릇과 무구, 마구, 농공구로 구분하여 출토 확률을 이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관 출토 유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확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물들이 좀 높은 일반적인 유물보다 좀 높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이제 금동 신발만 보았을 때는 이 유물들이 관만 출토되는 경우보다 대단히 높게 확인되는데 관을 부장하는 것보다 금동 신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피장자는 역시나 다른 유물에서도 많은 유물에 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과 금동 신발이 출토되는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높은 유물들의 출토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았을 때는 관과 신발이 부장된 고분일수록 유물 구성을 고려하여 부장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물이 종류별로 나누어졌다는 점은 부장된 유물은 각각의 기능과 용도를 고려하여 짜임새 있게 구성될 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같은 경우는 우연적인 즉각적인 상으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특정한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고찰입니다. 삼국시대 관과 부장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의 부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기본적일 수도 있지만 대관과 관식, 모관으로 이제 좁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관식의 존재는 유기물 모자의 부장 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고, 모관은 관식을 따로 만들거나 일체형으로 제작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한 백제권 같은 경우에서는 관식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모관 같은 경우에서는 세움장치, 즉 입식 그리고 같은 형태가 관식과 형태가 유사하며 이를 직접적으로 그 모관에 일체형으로 제작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한 백제권 같은 경우에는 관식으로 따로 만드는 전통이 거의 적다고 거의 확인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식리총 사례에서 보다시피 금동 신발이 부장된 경우에서는 피장자의 복식으로 모자를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제 신라권의 관식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마한 백제권에서도 은하 관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관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한 백제권에서는 유기물 모자의 존재를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극복한 논의는 다음에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도 매장 당시에 관식이 끼워진 모자를 착용한 사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5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빠르면 4세기 중엽부터
마한 백제권 가야 신라권에서는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세력에서 관의 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의 부장 양상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관의 부장의 비균일함은 지방의 고분 축조 세력에게 관의 공급이 일정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수할 능력과 기회의 차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제 부장품의 의미입니다. 부장품의 구성과 의미를 보면 부장품은 이제 당시 매장과 연관된 장례 풍경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관을 부장하는 고분에는 많은 부장품이 확인된다는 점을 이제 분석 2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대한 이제 장례식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도 확인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주 보감리 정천고분 1호석실에 조토된 금동신발 내부의 번데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장례식에서도 의관을 갖춘 채 장례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장례식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산 조영동의 2-2-2호분에서 확인된 동물 유체의 수입니다. 분석 결과 그 100여 개의 이상의 그 동물들이 뼈들이 확인되었는데, 아마도 이 뼈들은 그때 당시의 장례식에 사용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제 유기물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확인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관을 부장하는 고분에서는 장례식의 존재도, 성대한 장례식의 존재도 이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고고학계에서 선생님들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 삼국시대 부장품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피장자의 사후세계의 여정을 위한 물품과 혹은 이제 부의 가시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좀 연구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후세계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유물이 당시 가치 있는 재화나 희귀한 물품만 축적하여 부를 과시하는 것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다양한 유물의 구성을 갖추는 점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계획과 의도에 따라 부정품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부장품을 구성했는지 좀 더 고민해 보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삼국시대의 부장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 이성주 선생님도 이제 성찬과 관련해서, 차림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음식의 저장과 차림과 관련된 자비기, 배식기, 저장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비기는 이제 물을 끓이는 용도인데, 신라 고분 같은 경우에서는 철속과 초두, 위두가 이제 직접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액체류를 끓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또한 이제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배식기, 또는 이제 그 곡물 또는 이제 그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나마총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계란과 관련된 계란이 그 장군 내부에서 확인되었고, 최근에 제가 다른 중국에서 보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거대한 항아리에 그 다양한 가리비와 같은 조개들이 같이 남아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장기 같은 경우에서는 술, 액체, 그 다음에 그 곡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 같은 것도 함께 저장되는 용기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취사에서 취식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된 물품들이 확인되는 점은 공원품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연회에 사용된 물품도 부장됐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을 위한 대접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에 있었던 연회에 사용된 물품들이 그대로 부장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좀 더 구체화시켰던 계기는 역시 다음과 같은 옆에 등울과 같은 유물입니다. 등울은 이제 불을 내부에 목재를 넣고 기름 같은 걸 부어서 불을 피우는 용도의 도구입니다. 대구 달성 유적에서만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일상용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의 존재는 이제 장례식이 밤에 뭔가 불을 피웠거나 하는 유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식과 연회와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유물들은 이제 부장품에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후의 장비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유물로 생각이 됩니다.
관념적인 사고로 인해서 당시 사용됐던 물품 등이 부장된 경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치적 상징의 의미를 가진 의기의 부장, 특히 유자이기 살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장례식에 있었던 사용된 의기로 상정되고 있는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이 도구나 농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장례식에 사용된 의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물품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옷이라든지 무기, 장식성이 좀 떨어진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피장자가 생전된 물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피장자 개인의 귀속성이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피장자가 죽은 이후에 부장되는 유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회 중에 사용되는 물품들도 부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복식, 장례식 의관과 관련된 물품들도 장례식과 같은 의식적 절차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준비한 부장품도 단지 부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례식과 연관된 연회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의 중요성은 관이 부장되는 유행과 함께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장 전 일정 기간 동안 피장자의 의관과 함께 화려한 부장품이 성대한 장례식 중에 이제 전시되었을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이제 장례식은 이제 피장자만이 아니라 장례 주관자의 기시 계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장례식은 집단 구성원과 초청된 손님들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푸고 함께 부장된 물품의 질과 구성을 보여줌으로써 장례 주관자의 능력을 과시하고 위상을 높이는 의식으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장자의 의례 절차 과정 중에 피장자의 의관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고차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주 보감리 종촌고분 1호 속실의 관부장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논하겠습니다. 삼국시대 피장자의 의관은 중요한 장례 품목으로 생각이 되지만 부장 기회의 차이로 귀금속 재질이 아닌 유기물 모자도 씌워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세기 마한 백제고대는 관식이 확인되지 않고 관식은 금동 모관과 일체형으로 제작됨에 따라 관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빨간 네모로 친 부분이 마한 백제권에서 확인된 금동 모관을 모식도로 제작된 것입니다. 아직 그 요리라든지 좀 관찰을 하지 않아서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보시면 이 신라 가야골에서 확인되고 있는 금동 모관과 좀 형태가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입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관식을 상정할 만큼 그 디자인이 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한백제권 같은 경우에서는 관식을 따로 만들지 않고 관식과 모관을 일체형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이 은하 관식이 확인되지 않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식의 존재를 이제 상정할 수 있는 자료는 예를 들면 마한백제권에서는 나주 보감리 3호본 7호석실에 확인된 역삼각형 틀 장식과 은하 관식을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거듭 말씀과 같이 백제 관모는 가야 신라권의 역삼각형 관식과 무관이 일치화된 형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사례는 이제 일본 동경대의 소장 중인 창녕 개성고분에 확인된 관에서도 다음과 같이 삼각형과 유사한 형태의 관식이 옆에 측면에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모 이전 단계의 이제 관모 같은 경우에서는 금동 모관과 연계해 보았을 때 백제권에서는 착장 가능한 관식이 보편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기물 모자를 상정할 수 있는 단서가 매우 적습니다. 6세기 중후엽에 이르러서야 은하 관식 등장과 함께 이제 관식을 추가로 꽂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 단계에서는 모자를 씌우는 장례 의관은 잘 확인되지 않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7호석실에 확인되고 있는 역삼각형 틀 장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5호석실에서도 은하 관식과 이제 틀 장식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흔백제권에서도 가야신라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모자를 씌우는 의관은 보편화될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난 예전 연구에서 보고난 나주 보감리 정천고분 1호석실 피장자의 추정 금동 장식편도 피장자가 썼던 관의 일부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제 고창 봉동리 1호분 4호석실에 주토되고 있는 그 관과 관련된 장식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황담대총 북분의 사례를 보면 영락이 달린 유기물 모자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락과 그 다음에 옥이 달린 잎사귀 모양의 장식들은 그 유기물 모자를 장식하고 있는 금동 장식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극복할 한계는 나주 보감리 3호분 96석실의 금동 신발입니다. 금동 신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4호 온간에 그 하부에 깔린 채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호 석각 온간 같은 경우에서는 내부에 가지런히 정리된 인골이 8구가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1호분 정천고분 1호분 1호석실과 매우 다릅니다. 고분 1호석실과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례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이제 2차장은 근거를 96석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보통 2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피장자의 시신에서 그 살과 같은 부분들을 육탈을 시키고 뼈만 이제 따로 정리하여 부장하는 관습입니다. 따라서 정천고분 1호석실과 다르게 3호분 96석실에서는 매장에 있어서는 의관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의 부장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1호분 정천고분 1호석실과 96석실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에서는 이제 오히려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과 모관, 그 다음에 대관이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의관을 갖춘 채 부장된 피장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신촌리 9호분 을관 같은 경우에서도 의관을 갖춘 채 그 장례가 있었다고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금동시발 내부의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 발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주 봉암리 정천고분 1호석실에서 주토된 금동 장식편은 금동 대관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동 신발 내부에 확인된 작은 파리 번데기는 장례식 중 피장자의 의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논의에서 삼국시대의 장례식에 피장자는 화려한 의관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소박한 습의를 입히는 관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유기물 모자는 대부분 썩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태와 부장 정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관식과 확인되는 모자는 다른 관에 준하는 가치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장례식과 연회에 사용된 물품이 함께 무덤에 부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등호과 같은 유물들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일반적인 유물들이 함께 부장됐다는 것은 장례 물품이 그 장례식에 사용되고 함께 부장되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장품에 대한 탐구는 매장과 장례식 등의 의뢰뿐만 아니라 부장품의 의미 혹은 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